아무튼 정권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부터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노무현 정권 집권할 때 어땠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서울과 수도권은요 항상 같이 움직여요.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요 무조건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왜요? 서로 지역 간의 연계 효과가 있잖아요. 자, 서울과 수도권은요 왜 한 몸일까요? 연계성이 크다는 것은요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과 서울 수도권은요 동떨어져 있죠. 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로 서울 수도권은요 지하철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효과가 지역 간에 서로서로 잘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4년부터 보면요 파란색이 서울이고요 빨간색이 수도권이에요. 파란색과 빨간색은요 같이 움직입니다. 서울이 수도권보다 좀 더 늦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반응한 경우도 있었겠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2015년부터요 서울이 이제 보합으로 가는데 수도권은 오히려 또 빠집니다. 16년 이제 하반기쯤 되어서 부동산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하게 돼요. 이때 탄핵 전국이 있었고요.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서 막 부동산을 다 때려잡겠다. 부동산 가격 잡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라고 하면서 피자와 부동산을 거래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한국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한국 감정원 같은 경우는요, 무슨 집값이 14%인가 18%인가 그거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망언을 하기도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지금 수사받고 있긴 하죠. 2019년부터 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전국이 다 대세 상승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 때 주로 나왔던 단어가 무엇이에요? 풍선 효과. 규제를 30번 넘는 규제를요 퍼부으면서 어디를 때려잡으면 어디가 올라가고 이런 두더지 잡기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빚내서 집 사라. 코스피가요 박스권에 갇혔고요 집값은요 잘 올라가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물론 이때 회복하는 단계죠. 하지만 이런 회복도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자, 우리 박이영님 때는요 박이영님 때는 큰 게 없어요. 왜? 리먼 쇼크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오히려 큰 에너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요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엄청난 개발 붐도 불었고요 집값을 때려잡는다면서 그때 온갖 규제들 다 했습니다. 이때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권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던 뉴스 기사고요. 자, 부동산 폭등 코스피는 2000 갔던 노무현 정부라고 해요. 노무현 정부는 자산 가격이 연일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2003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8% 올랐고 코스피는 29.2% 급등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준금리가 꾸준하게 내린 영향이다. 2000년 5.25%였던 기준금리는 2003년 7월 3.75%까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IMF가 98년인데 98년도 10몇 %에 달하던 이 금리가 순식간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자, 금리가 높다가 금리가 인하되면요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 코스피가 가장 많이 뛰어오른 해는 2005년이다. 노무현 정권이 2003년부터 시작이었죠. 저금리 기조로 은행과 채권에서 이탈한 자금이 증시로 밀려들면서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기업 이익도 큰 폭으로 늘지 않았지만 주가는 폭등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경기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부동산은 그 다음 해에 움직였다. 2006년 한국 부동산은 전례 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1.1%가 뛰었다고 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요 13억이 된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6억 5천이 된 겁니다. 근데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정부는 임기 초반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시장은 어차피 상승장이다. 그러면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덜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좀 펼쳐야 되고 숨통을 트여주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집을 좀 덜 살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냈다? 규제만 때리는 거죠. 이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등기부 기재가 2006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실거래가 지금 중개사든 아니 매수자든 매도자든 어느 한쪽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 들어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신고한 가격이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등기부에요. 그러면서 대출도 규제를 했고요. 2006년 LTV, 담보 인정 비율,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도입해서 부동산에 유입되는 과잉 유동성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재건축은 벼락부자의 공식이 생겼던 해이고요.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해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인근의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서 1인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이 부담금으로 환수를 했다고 해요. 이런 효과가 2007년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2007년에 바로 나타나게 돼요. 2007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84%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인다. 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재건축 시장이 일시적으로 잠잠했던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자 돈은 다시 바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으로 유학을 엄청나게 많이 가던 해예요. 보시면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펀드 열풍이 불었다. 제2외국어 중국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으로 자녀를 유학을 보내는 가정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의 시대가 마무리를 하면서 MB 정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강남 집값 잡았다 이런 줄 착각을 했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정권만, 대통령 임기만 끝난 것 뿐입니다. 자, 안에서 축배를 들 때 밖에서는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다. 언제요? 2008 금융위기 고스란히 맞은 우리 박이영님의 정권입니다. 자, 미국 모기지 가운데 10%밖에 되지 않은 서프라임 모기지 비호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2006년부터 미국 시중은행 장부에 쌓이던 부실내관이 터진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영화 빅쇼트 보셨나요? 영화 빅쇼트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딱 나와요. 자, 미국이 금융위기가 2008년 이때잖아요. 이때 터지기 전에 이미 2006, 2007 이때 미국의 부동산이 전혀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헤지펀드 회사에서 그 영화를 보면 헤지펀드 회사에서 부동산 시장 조사를 하는데 그 중개업자들 있잖아요. 에이전트들이 강아지 이름으로도 대출해준다라고 하면서 이 대출의 모기지의 이 심각함을 그때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헤지펀드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던 게 그 내용이에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부동산과 증시를 동시에 흔듭니다. 부동산보다 증시가 더 빠르고 가파른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2008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2.2% 떨어졌고요. 코스피가 40.7%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왜 부동산 시장이 금융위기와 맞물려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지겹도록 반복되지만요. 매매가가 크면요, 부채의 총량이 크기 때문에 부채가 크다면 대변수에 따라서 민감도가 큽니다. 그거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때 보세요. 2008년 리먼 쇼크 터지고요. 2008 리먼 쇼크 터지고 서울 부동산 2007년 이때 2007, 2008 이때가 리먼 쇼크잖아요. 2007년부터 쭉 하락합니다. 주구장창 집값이 하락을 하고요. 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하고 5대 광역시도 약간 빠졌어요. 근데 5대 광역시가 빠진 이유는요. 이미 먼저 올랐던 그런 전례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으로 자금들이 집중이 되니까 이때는 사이클상 먼저 빠졌기도 해요. 자, 2007년부터 지방은요.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왜? 노무현 정권에서 서울 수도권 다 잡아버리니까 지방은요 너무 저렴한 금액대로 매력 발산을 하던 시기라고요. 그러면서 지방은 턴어라운드 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주구장창 상승하고요. 이때 광주든 대구든 울산이든 부산이든 상승을 했다고요. 근데 서울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은 지방과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5대 광역시가 상승할 때 서울 수도권이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역크로스를 한다고. 역크로스가.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들은요 반복이 됩니다. 요 시기 때도요 대세 하락장이 있었어요. 같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를 때는요 지방부터 올랐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몸집이 가벼운 쪽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이영님 때 집값도 많이 하락했고요. 코스피도 고꾸라졌다. 코스피가 결국 2008년 10월 27일 장중 한때 900선까지 무너지며 추락했다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하락도 막을 수 없었다. 2008년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총 16만 5,599 가구에 달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그 해에만 규제 완화책을 11차례나 폈다고 합니다. 추락하기만 할 것 같던 글로벌 증시가 1년 만에 보란듯이 회복했다. 당시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제로금리 시대를 열고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로금리 시대 가자! 라고 하면서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던 시기예요. 한국은행 역시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2%까지 내렸고요. 당시까지 사상 최저금리였다고 합니다. 코스피는 낮은 금리에 힘입어 연말까지 49.7%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명박 정권 때는요. 제가 경제활동 하던 시기가 아니라서 이때 학생이고 군인이고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가 아니라서 제가 그건 잘 모르지만 환율이 제 기억으로는요. 환율이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09년에 뒤늦게 군대에 갔었는데 그때 리먼 쇼크 터지고 나서 달러랑 위안화가 너무 올라가지고 참 고통스러웠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이영님 때는요 큰 기억이 없어요. 그때 경제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경제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박통시대 때나 경제개발 5개년에서 수십 년간 경제가 고도의 성장 시기를 겪으면서 그때가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최근 저는 노무현 정권 이때부터 기억이 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IMF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러면서 박영림 시대가 끝나고요. CEO 대통령,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CEO 대통령. 정주영도요, CEO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출마했지만요, 시대가 그때는 CEO 대통령을 반기지 않던 시대예요. 왜요? 정주영과 누가 붙었습니까? 정주영과 김영삼 붙었어요. 정주영,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셋이 붙었다고요. 전두환 군부 출신이죠. 노태우 군부 출신이에요. 12.12 사태. 그런 사태들이 터지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친구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은 군사 정권에 대해서 뭔가 신물이 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가 점점 열망이 있었고, 그 민주화에 문민정권이라는 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요, 김영삼을 선택한 겁니다. 김영삼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통일한국당 정주영 총재께서 탈락을 한 거예요. 시대가 그분을 모시지 못했던 거죠.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시기에는요, 아직까지는 재벌에 대한 적개심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CEO가 필요 없다.